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얘기 이어가 봅니다. 테이바 투자자문 강승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 동안에 진짜 궁금했던 또 말이 많았던 이야기 해주신다고 해서 쭉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또 관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머스크 CEO의 얘기인데 이 과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많죠. 막 싸운 거죠. 실제 이제 SNS. 6월 5일자에 네. 블룸버그에서 지금 네. 이 뉴스 트럼프 머스크 이제 타임라인이라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좀 볼까요? 네, 하나하나 네. 쭉 썼어요. 네. 그게 6월 5일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6월 5일 하루에. 네, 하루에 일어난 일. 그때 어떻게 됐냐면 네. 14%가 빠졌죠. 테슬라 그렇죠. 주가가. 네. 그래서 이거 왜 빠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애매한, 서로 둘이 SNS로 열심히 싸웠더니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럼 시작은 뭐였어요? 출발. 시작 자체는 법안에 결국은 대한 뭐 비판? 그 제일 처음에 시작은 어떤 이제 사이트 X에서 하는 어떤 이제 뭐 블로그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의회 지출 법안 통과 실패하면 국가가 파괴될 거다 이렇게 쓴 거를 다시 리트윗을 한 거예요. 재게시를. 그러니까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네. 어떤 서로의 의견 차이가 일단 큰 거죠. 그 법안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감세 법안이랑 다 합쳐져 있는 예산 법안이랑 채권 발행하는 거랑 모든 게 합쳐져 있는 그 OBBB 법안들, 네. 그게 통과가 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시작을 한 거고, 네. 거기서 조금씩 가다가 인신공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인신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죠. 네.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인신공격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정부랑 계약했던 것들을 막 해지시킬 거야. 테슬라가 정부 계약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것까지도 해지할 거야. 그다음에 보조금도 다 폐지할 거에 네. 대해서 그냥 머스크가 화나서 저러는 거야. 내가 보조금 주던 거 안 준다 그랬더니 나 그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냥 머스크의 뉘앙스를 보면 일단은 도지를 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OBBB 법안 얘기를 하는 것들도 그렇고 보면은 진짜 머스크는 부채 한도 인상하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 감세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예산 불균형되는 부분들이 실제 미국의 리스크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는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을 넘는 발언까지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좀 큰 굉장히 것 좀 같아요. 큰 와중에 네. 그게 이제 발단이었다고 본다면 네. 그 와중에 굉장히 좀 뭐 인신공격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격한 표현들도 네. 서로 맞다, 좀 맞다. 많았고 뭐, 뭐 역겹다라는 표현도 네, 있고 역겹다. 뭐 급기야는 마약 뭐 이런 얘기도 그쵸. 맨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서는 네. 이제 마약 얘기 나오고, 네. 그러면은 딱 느낌에서는 머스크를 감옥에 보내나? 이런 느낌까지 드는 정도의 발언까지 갔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머스크가 꼬리를 내렸죠. 다 지웠죠. 지웠죠. 지우고 이제 좀 글들을. 네. 다 지우고 이제 좀 이제 다시 잘 얘기해 보자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가 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질문을 뭐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대화할 가능성도 없고, 없고. 다시 관계가 뭐 좋아질 가능성 이런 거 없고. 없고 이렇게. 네. 근데 워낙 일축을. 말을 잘 네. 바꾸신 분이어서 저랬다가 다시 우리는 친구야 이렇게 바뀌면 다행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어제 5일자에 났던 이제 블룸버그 뉴스들 리스트에 있는 뉴스들만 가지고서 한번 쭉 요약을 해봤어요. 좀 볼게요. 네. 네. 6월 5일 날 10시 37분이에요. 네. 분까지 나와요. 이제는 이게 그래서 로이터도 아니고 블룸버그도 아니고 연합뉴스도 아닌데 이렇게 네. 스팟 뉴스성으로 이제 X랑 그다음에 트루소셜 두 군데에서 나오는 거를 시간대로 모아본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B라는 이제 그 블로그에서 이제 의회 지출 법안 통과 실패하면은 이제 국가 파괴 지연 가능성을 경고했어요. 굉장히 이게 이제 지금 OBBB 지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다음에 이제 난리가 날 거야.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온다 보니까 그걸 재개시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라고 이제 머스크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감세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보조금 폐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모여져 있는 건데 그 법안 통과하는 게 이제 싫은 거죠.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과거를 다시 이제 가져와요. 리트윗을 해요. 회상을 하는 거죠. 이제 2013년도에 트럼프가 부채 한도 인상하는 것을 비판한 트윗이 있어요. 부채 한도 인상하면 안 된다. 자기가 대통령이 아닐 때죠. 오래됐어요. 지금 25년이니까 이제 벌써 12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죠. 그러면서 그 밑에 이거 리트윗하면서 똑똑한 단어다.
똑똑하셨다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20분이고 46분에는 12년도에도 예산균형 미달성하는 의원들은 다 재선 안 된다. 다 잘라야 된다. 이런 식의 트윗을 날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거 두 개잖아요. 부채한도 인상하려고 그러고 리밋을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예산 균형 미달성되는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깠는데 그랬더니 46분에 올라왔는데 딱 12시 정각에 일론은 전기차 의무화 시행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기차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전기차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테슬라가 지금 이제 매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까지 빼는 날이면은 되게 이제 실적이 진짜 나빠지겠죠. 그래서 수십억 달러 보조금 지불을 계속 나한테 요구하는데 그거 내가 안 해줘서 삐진 거야. 머스크가. 그랬더니 이 사실을 일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얘기 다 해줬었어. 알고 있었는데 왜 저러는 거야? 일론에게 매우 실망했어. 그러면서 내가 일론 많이 도와줬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12시 11분에 갑자기 칭찬을 해요. 트럼프를. 머스크가 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자금을 삭감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이제 현명한 결정이야라고 칭찬을 하면서 바로 그 뒤에 뭐든 상관없어. 그러면서 전기차 삭감하고 석유 가스 보조금은 냅뒀나 봐요. 정확하게는 보조금 자체를. 그랬더니 왜 내 것만 삭감하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는 내비두네. 이거 매우 불공평해. 이렇게 날리면서 바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법안 난 본 적도 없어. 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났더니 이제 뒤에다가 X에다가 또 어티즘 캐피탈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정치 성향을 가진 X 그 트윗하는 사람인가 봐요. 저도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리트윗을 하면서 자신이 없었다면 트럼프는 패배했을 거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거다. 진짜 그는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나 때문에 이건 이겼는데 오, 이제 와서 팽당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배은망덕하다.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좀 뭔가 굉장히 좀 심기를 건드리는 일단은 말일 수도 있죠. 기분이 좀 나쁘죠. 그렇죠. 나 때문에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기분 제일 나빴을 거 첫 번째가 그 부분이고 그러고 났더니 뒤에 가서는 그래도 조금 꼬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억만장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자기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니까. 그래서 나랑 트럼프랑 관계가 그렇게 악화되지 않기를 바래 라고 하면서 그 글을 갖다가 이제 다시 리트윗을 하면서 테슬라 홍보를 트럼프가 해줬어요. 네. 그거를 갖다가 덮여 붙여가지고 이때가 기억나지 않니? 나랑 친했던 때가 기억나지 않니? 우리의 좋은 시절. 우리의 좋은 이때가 시절, 기억나니? 브로맨스죠 네. 이제 브로맨스 시절. 그랬더니 1시간 뒤쯤에 트럼프가 이제 트러스트 소셜에다 날려요. 미쳤구나 네가. 네, 네. 내가 나가라 그래서 나간 거야 너. 그러니까 자기가 잘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지를 머스크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내가 자른 거야. 그리고 정부 계약 해지하는 것들 나 다 검토해가지고 다 해지시켜 버릴 거야. 계속 이러고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00년도부터 스페이스X랑 테슬라가 연방 정부한테 계약 비밀 아닌 계약, 그러니까 노출돼 있는 공시돼 있는 계약으로만 가져간 게 225억 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비밀이 아닌 계약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비밀 계약으로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 도대체가 이건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또 저렇게 날려버리니까.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이제 37분인데 48분에 바로 날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트루스 소셜을 쓰면 머스크는 바로바로 답변을 해요. 아니 지금 쓴 글 자체만 봐도 네. 양만 봐도 엄청나요. 머스크가 좀 많죠. 계속 더 많이 네. 올리고 뭔가 약간 폭주를 네, 하고 있는 거죠. 느낌이 막 이제 네. 긁는 거죠. 트럼프를. 긁어서 네. 트럼프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트럼프가 시진핑을 긁듯이 여기도 머스크는 트럼프를 계속 긁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시간의 재구성은 왜 그날 테슬라가 15%나 빠졌나 둘의 네. 갈등이 지금 어느 정도였나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시간대별로 마침 또 정리된 게 있어서 네. 대표님이 다시 한번 복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그래서, 안에 되게 여러 가지 내용이 상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힌트로 네, 우리가 힌트로 받을 수 들어있는 있는 것 같아요. 부분들 계속 그러면서 가볼까요? 이제 네. 뻔한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소새드다 슬프다. 근데 이 계약, 정부 계약이 종료되면은 국제우주 정거장도 우주 요즘 테마잖아요. 그렇죠. 테마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가구나. 스페이스X가 저는 그
발사하는 거 맨날 봐가지고 그냥 그런 것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제 우주 정거장이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갖다가 이제 이모티콘으로 그래 가봐라 너 어디 맘대로 해봐라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먼저 뒤에 가서 여기 나오지만 이제 우주 정거장 화물 보호하는 거를 폐기하겠다. 그러니까 정부랑 하는 거를 네가 나를 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부를 도와주고 있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까지 써버려요. 그랬다 그거는 다시 안 하기로 말을 바꾸긴 해요. 이제 머스크도. 근데 거기서 그것보다 이제 가장 핵심인 게 이거 앱스타인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3시 10분에 정말 큰 폭탄을 투하할 때다. 그게 이제 앱스타인이에요. 제프리 앱스타인이 이제 뭐 헤지펀드라고 불리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뭘로 돈 벌었는지 모른다 그러고 뭐 이랬던 불명예스럽게 해가지고 뭐 자살하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이거 파일 안에 이제 뭐 트럼프가 있다는 식의 말을 해버려요. 이 앱스타인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하면 아동 성착취 동영상이에요.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무리가 굉장히 컸었고 2020년도쯤에 있었던 내용을 이제 10년, 15년 지난 사이에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 감옥 가고 그 다음에 잘리고 근데 그 동영상이 오픈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암암리에 도는 막 그런 소식에는 그 당시에 재계 및 정계 유력 인사는 다 그 동영상에 있다라고 막 말이 돌았었어요. 도는 얘기는. 네. 근데 아직 오픈이 안 된 거죠. 근데 머스크가 그 동영상이 있나? 이걸 터뜨리겠다고 하네? 뭐 이런 거죠, 이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머스크가? 예, 머스크가 얘기한 거예요. 앱스타인 관련된 공개를 보류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통령 자신의 존재 때문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 동영상 안에 너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제로 있었다면 굉장히 화가 더 났겠죠. 네. 예. 그러고 나서는 뒤에 가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우주정거장 얘기하고 폐기한다 그랬다가 폐기 안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싹 지웠어요. 6월 6일 날 싹 지웠더니 이제 화해를 하는 거죠. 해보려고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는 나는 관심 없다. 화해 안 한다. 이렇게 한 게 하루의 일과였고 그 하루 일과에 나온 주가의 차트는 이거예요. 지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 스크린 캡처해온 건데 이 차트가 지금 말씀드린 거의 하루의 움직임이에요. 예, 하루의 움직임. 그리고 아까 제가 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 그냥 블룸버그 뉴스에서 그냥 이제 주요 포인트라고 찍은 거 이렇게 머스크랑 왔다 갔다 한 거고 제가 이 시간 동안에 나온 걸 다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봐야 될 게 우주정거장, 그 다음에 앱스타인,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쪽에서 이제 따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일이 이게 항상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6월 5일 날 처음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를 돌아가 보려고 그래가지고 한번 다 찾아봤어요. 사실 네.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보면 한 기업의 주가가 하루에 테슬라 같은 기업의 주가가 15%가 빠졌는데 어떤 뭐 실적이 안 좋아, 네, 맞아요. 펀더멘털이 안 좋아, 뭐 이런 그것도 이유가 아니에요. 아니라 네. 어떤 두 유력 CEO와 네. 대통령의 네. 트윗, SNS로 계속 실시간으로 올리는 그 내용의 갈등으로 15%가 빠진다. 물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다 내용만 팔았어요. 보면 그래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요? 내용만 보면 네. 이게 뭐 브로맨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사랑 싸움인가 뭐 되게 그래요 좀 내용들을 좀 내용이 그리고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불확실성이 너무 확대가 됐구나. 그리고 이게 서로 계약을 파기하고 또 그걸 화해하고 화해를 한들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정부 계약과 관련된 네. 어떤 작은 기업도 아니고 정말 테슬라 같은 기업과 미국 정부 계약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게 아니야, 맞아, 뭐 이런 얘기가 그리고 계속 실시간으로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한 계약은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오면 신뢰도가 너무 맞습니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네.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로 트레이딩을 하거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테마라면 좀 그렇고 미래를 보고 굉장히 퍼가 그야말로 비싸도 기대감이죠. 네, 네. 비싸도 그냥 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심리가 무너지거나 기대감이 무너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펀더멘탈로 올라온 그 가치는 아니니까 미래에 뭐 우주도 갈 거고 옵티머스도 나올 거고 자율주행 택시도 나올 거고 뭐 이 로봇 택시도 거기다 날짜도 로봇 택시 이번 주인데 맞아요. 예, 지금 12. 이걸로 해가지고 네. 뗀 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댓글 달릴 때 보면은 일부러 뺐다. 이 로봇 택시 나오기 전에 미리 싸게 살려고. 근데 그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번에는 근데 지금도 쭉 제가 이게 막 나열해서 봤던 게 블룸버그도 그래 써놓은 게 네네. 스스로 판단해 봐라라는 것 같았어요. 네. 이게 이런 식의 한 거가
그런 트윗이 달릴 수 있거든요. 이게 서로 빠지면 사야지라고 해서 올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인지 아닌지를 독자 스스로 판단해봐 하면서 지금 블룸버그에는 아예 그 트윗이 스크린 캡처로 다 붙어있어요. 아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다 스크린 캡처가 붙여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판단해봐. 이게 진짜 빠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로보택시 나오기 전에 한번 이제 살 기회를 주는, 줍줍할 기회를 주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말지 한번 생각해봐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주제를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안에는 뭐 단순히 감정 싸움이 아니라 뭐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을 네. 수도 있고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오히려 네. 뭐 이렇게 올려놓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 뭐 앞에서 좀 예측할 수 있었다 분위기를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베선트 장관하고 머리 쳐박고, 네, 네, 뭐 맞아요. 머스크하고 몸싸움을 했다 이런 네. 얘기도 사실 몇 개월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싸우기 전에 전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티가 하다가 저렇게 세게 싸운 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서 위를 쭉 가봤어요. 네. 가봤더니 이제 2024년도 7월 13일이 이제 총 맞은 날, 암살 시도한 날. 암살 시도하고 나서 머스크가 암살 시도 직후예요. 7월 13일 날 머스크가 이제 X에다가 빠른 회복을 이제 기원하며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제 도지에 들어가고 대담의 유세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뭐 이제 테슬라랑 스페이스X들은 연방 정부랑 225억 불 달러 계약들 하고 이런 계약들을 1월부터 5월까지 다 한 거예요. 이때 완전 브로맨스죠. 근데 5월 11일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X 그룹에서 백인 집단 학살 음모론들이 언급이 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약간 이제 반유대인들을 좀 까는 듯한 그런 이제 뉘앙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예 14일 날은 그록 시스템에서 프롬프트 변명을 해명을 해요. 이렇게 써놓은 게 이게 이제 그 GPT들이 요약을 해놓은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프롬프트를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이 계속 답이 나오는 프롬프팅을 미리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학살이거나 누구 홀로코스트 사망이거나 반유대적인 음모론들이 동문서답으로 내가 오늘 어디 가야 돼? 그러면 갑자기 동문서답으로 그때 백인 학살 음모 있는 거 아니었어? 이런 게 답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칭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론을 어느 한쪽으로 끌고 갈 수 있어지는 거죠. 우리도 GPT를 계속 쓰잖아요.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한 줄씩 계속 껴서 나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광고라거나. 계속 사용자들한테 어쨌든 노출이 되는 거죠. 노출도 그 되고 내용이. 네. 그게 진짠가라고 찾아보게도 그렇죠. 되고 그러면서 그걸 찾아보다 보면 꼬리를 물면서 들어갈 거고 그러면 원하는 방향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어지죠. 그럼 여론도 다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조작이라는 표현보다 조정이죠. 내가 선택은 하지만 내가 선택을 하는 강요받는 챗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걸 GPT를 사용해서 계속할 수 있는 거고 그로그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틀 지나서 진짜였다.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변화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프롬프트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걸 의도를 했었던 게 있어서 그게 그냥 한 사람 직원의 문제였다. 그래서 그 사람 이제 해고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하겠다, 조치하겠다. 그래서 네. 깃허브나 이런 데다가 올리겠다. 뭐 이런 걸로 끝을 내요. 근데 네. 그 사이에도 보면은 홀로코스트 사망 600만 명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도 이게 뭐 나쁜 짓이 아니다라는 식.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들이 뭐 당할 만해서 당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트윗들을 자꾸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유대적인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을 머리 치 받는 것도 요때쯤 일어난 일이에요. 베센트 장관이랑 치받는 것도 다 이때쯤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금융자본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테크 자본이고, 그러니까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 이쪽 피터 틸 뭐 이런 이제 페이팔 마피아 쪽 사람들의 중에 한 명이고 머스크랑 피터 틸이 지금 이제 거의 제일 탑에 있죠. 그래서 이 일이 있을 때 테슬라만 빠진 게 아니라 팔란티오도 빠져요.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딱 보면서 이게 뭔가 연동이 돼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음모론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28일 날 행정부에서 공식으로 종료를 해요. 근데 아까 전에 앞에서 아까 봤듯이 이제 내가 해고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해고 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가 나가는 것처럼 하고
테슬라로 돌아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더 전업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해고를 당한 거고. 근데 그때 되게 좋게 모양새는 뭐 황금 열쇠였나요? 네, 뭐도 황금 열쇠 주고 막 주고받고 뭐 그러지 맞아요. 않았어요? 그렇게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가서 보면 28일 날 종료하고 나서 30일부터 뉴욕 타임즈에 머스크는 대선 기간 안에 케타민, 엑스터시 복용했다. 막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아니다, 거짓말이다. 과거에 처방을 받은 적은 있지만 아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감세 법안 엮었고 허물스럽다. 그러면 킬빌 나왔죠. 이때가 시작인 거죠. 6월 3일. 킬빌 나온 거의 시작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머스크 공개 비난하면서 지금 6월 5일자의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6월 3일 날 실제로 긴 차트를 보면은 6월 3일 날 같은 경우는 미리 한번 빠졌고 그 다음에 이거 13%짜리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킬빌부터 나온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로 테슬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주는 그래도 매도가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치 정책 리스크가 너무 커진 상황이죠, 이미. 그러면은 어떤 게 리스크가 커지면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바꾸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긴가민가 했었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나왔다라는 부분 때문에 근데 이것도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 반영된 거야. 이제 줄쭉팔 타이밍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과연 끝났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작이라면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비싸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로보택시 서비스 12일 날 오스틴에서 이제 상용화될 거가 이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옵티머스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자동차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AI 쪽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얼마나 우리가 판단해 줄 건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 세력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 공매도 세력이 포지션을 접었다는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빠질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면은 되게 이제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사야 될 타이밍이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상황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가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았던 회사가 아니라 미래와 심리와 믿음으로 만들어진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나 심리가 약간 기스가 간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실망?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경제 방송이니까 이제 테슬라 내가 그래서 지금 사고 싶어 아니면 지금 팔고 싶어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돼? 중요하죠. 뭐 이런 생각을 하려고 지금 보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각자 그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드린 이런 뭐 스토리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좀 긴 차트를 가져와 봤어요. 7년인데요. 저점이 11불이에요. 11.8불. 대단한 거긴 대단한 것 같아요. 11.8불짜리 주식이 488불을 찍고 지금 295불이에요. 저점이 언제부터인 거예요? 2020년. 2019년도예요. 네. 2019년도의 저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면은 지금 5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 전에 11불을 투자했으면 지금 300불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세다. 세기는 뭐 이런 생각이 확 들고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차트를 제가 보통 이제 왜 제가 테크니컬을 가져나면 일단 펀더멘탈은 모르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심리와 이걸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니까 그냥 테크니컬로 보자. 선긋기를 해보자 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거 보면 저점 연결한 선, 그 고점 연결한 선 보면은 이미 상승을 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건 맞고 그 다음에 저점을 다시 연결해서 다시 리바운드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가 그냥 단순하게 여기 윗부분 23.6% 레벨쯤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뭐 브로맨스다 뭐다 이런 거 다 모르겠고 로보택시다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금 펀더멘탈 뭐 전기차가 안 팔려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가격만으로 보자는 거죠. 테크니컬이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빠진다고 가정하면은 한 50% 레벨 저점 고점 반이 250불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295불이니까 한 250불쯤 되면 사봐야 되나?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치면. 한 지금 40불 정도? 정도 조금 더 더 빠지면 떨어지면. 사야 되나? 테슬라가 망할 것 같진 않잖아요. 당장.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고 어쨌든 옵티머스도 있고 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랑 계속 티키타카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 중간선거 때 잘못되면 선거에서 지면 갑자기 또 확 없어지는 분이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머스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20년이고 저기는 3년 남았다고. 그러니까 정치적 일정이 있는 사람과 끝이 있는 사람과 여기는 네. 내가 비즈니스를 내 걸로 계속 하고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장투냐 아니면 단투냐 장기 매매냐라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익히 봐온 성격을 봤을 때 네. 요게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예측하기 거잖아요. 예측할 불가한 생각이 두 사람. 그러니까 네. 좀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분석해 주신 내용은 요 하루 동안에 서로 SNS를 주고받은 그 내용만이 아니라 전후 사정들 또 안에서의 내용이 조금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어떤 블룸버그나 이쪽에서도 좀 주목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 짚어주셨고요. 가격 레벨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테이바 투자자문 강승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